노년의 품격 가꾸기 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지난 6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사흘 남짓한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방안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남겼는지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1. 왜 그토록 화제가 되었나? 젠슨 황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소식 하나로 산업계가 들썩이고 젊은 세대가 환호하고 관련 기업의 주가마저 출렁였습니다. 한 외국 기업인의 방문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 근래에 또 있었나 싶습니다. 그는 격식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나누고 치킨집에서 회동을 갖고 냉면집에서 깜짝 오찬을 즐기고 PC방을 찾아 게임 이용자들과 어울렸습니다. 이른바 삼겹살과 소주의 삼소회동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번님들, 이 친근한 행보의 이면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메모리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세 영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축으로 엮어내려는 정교한 사업적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던진 말 한마디가 특히 마음에 남습니다. 한국은 피지컬 AI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한 나라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토록 큰 울림을 가졌는지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피지컬 AI란 무엇인가? 지난 몇 해 우리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세상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일이 컴퓨터 화면 안에서 일어났지요. 피지컬 AI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화면 속에 머물던 AI의 지능이 이제 현실의 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장의 로봇이,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가, 가정의 가사. 로봇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우리의 디지털 일상을 바꾸었다면 피지컬 AI는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선 현실 세계의 질서 자체를 새로 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피지컬 AI가 완성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는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내는 몸의 능력, 곧 제조 역량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의 능력, 곧 AI 기술입니다. 몸과 두뇌, 이 둘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3. 왜 한국이 주목받는가? 그러면 한국과 피지컬 AI는 어떤 인연을 맺고 있을까요? 한국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HD현대, LG전자처럼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네이버처럼 자체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역량도 있습니다. 몸과 두뇌를 함께 갖춘 세상의 드문 조합이 한국에 있다고 젠슨 황은 보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과 전자산업과 로봇과 AI 연구가 모두 갖춰진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보면 그 희소함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AI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고 시험할 제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유럽과 일본은 정밀 기계를 만드는 솜씨는 뛰어나지만 AI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직도 디지털 시대의 미개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제조와 소프트웨어 모두 강하지만 미중 갈등이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엔비디아가 손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만은 반도체만 잘 되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세계적인 제조 기업들과 자체 AI 역량을 동시에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AI 기술을 실제 공장과 도로와 현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험장, 이른바 테스트베드라는 평가를 받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4. 준비된 나라와 승자는 다르다. AI가 잘 준비된 나라와 승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젠슨 황은 한국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100% 한국의 시간이다. 반드시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승자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된 나라라고만 했습니다.
이 차이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출발선에 잘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경주에서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는 출발 자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험장이 좋다고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듯 한국이 좋은 테스트베드라는 사실과 한국이 피지컬 AI 시대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 사이에는 아직 메워야 할 거리가 많습니다. 5. 한국의 약점은 무엇인가? 좋은 출발선에 섰다고 마음 놓을 수 없는 이유, 바로 우리의 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쉽게 두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문제입니다. 로봇이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감속기라는 부품이 필요한데 이 감속기의 70%를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로봇의 근육과 신경 역할을 하는 서보모터와 제어기 또한 일본과 중국에 의지하는 형편입니다. 몸을 만드는 재료의 핵심을 남에게 빌려오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 역시 해외에 의존하는 문제입니다. 로봇을 움직이는 AI 플랫폼의 표준을 엔비디아 같은 외국 기업이 쥐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그 플랫폼 위에서 협력하는 처지에 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60%가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모으고는 있지만 그 데이터를 실제 AI에 활용하는 기업은 1000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보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꺼내 쓰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6.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종합하면 지금 한국의 위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아직은 기술과 플랫폼을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라기보다 세계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부끄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잘 활용한다는 것도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활용자의 자리에 머무를지 주도자의 자리로 나아갈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 우리가 마주할 질문. 그래서 한국은 이제 분명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수한 고객으로 머물 것인가? 엔비디아 같은 해외 기업이 만든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그 플랫폼에 맞춘 제품만 부지런히 생산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AI에 관한 법, 로봇에 관한 법이 따로 만들어지는 지금의 칸막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려 하지 말고 아직 세계 누구도 완전히 풀지 못한 핵심 난제, 이를테면 정밀한 촉각 센서나 고밀도 배터리 같은 분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품의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 손으로 쌓은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체질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8. 사람을 키우는 일.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서면 그 영역을 채울 새로운 인력 양성이 대폭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흔히 AI 도입을 이야기할 때 기존 인력이 줄어들고 새 일자리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단기적 걱정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걱정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새 시대를 맞이할 채비를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인터넷이 처음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 익숙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인터넷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직업을 무수히 만들어냈습니다. 걱정에 머문 이들은 뒤처졌고 새로운 능력을 갖추려 나선 이들은 그 물결 위에 올라탔습니다. 피지컬 AI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하고 위험한 노동은 점차 기계에게 넘어가고 사람은 그 기계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자리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나서 감속기와 센서를 다루는 정밀 기술 인력, AI 모델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인력, 그리고 두 영역을 이어주는 융합 인력을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맺는 말. 번님들, 젠슨 황의 사흘은 짧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길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출발점일 뿐 도착점이 아닙니다. 준비된 나라에서 승리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길은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묵묵한 채비에서 시작됩니다. 부품 하나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쌓아둔 데이터 하나를 실제로 꺼내 쓰고 젊은 인재 한 사람을 새로운 기술자로 키워내는 일. 그 작은 걸음들이 쌓여야 비로소 큰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래전 노자는 첫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일렀습니다.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첫 길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출발의 함성이 아니라 묵묵하고 꾸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해시태그 젠슨황 방문 해시태그 우리에게 던진 과제